자, 드디어 기출문제가 끝났습니다. 그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문제가 저희가 75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강의 한 강의당 좀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21년도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막하신 분들도 많고, 또 게시판에도 올려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또 기출문제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것만 보시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요것만 보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아마 OT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드디어 처음 시작과 이제 끝이 온 거죠. 그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역 영어는 사실은 무역이 베이스예요. 저희가 무역에 대한 이론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의를 남겨주신 분들이 처음엔 꽤 많았어요. 도대체 무역 영어인데 왜 무역 이론만 설명을 하시냐? 근데 사실은 무역이라는 어떠한 큰 나무가 있다면 요게 이렇게 영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요 지식을 반드시 안 다음에 푸셔야 되고, 솔직히 영어는 어렵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무역영어 시험이나 관세사 준비했을 때 무역영어는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좀 회독을 많이 했고, 저만의 정리 노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 시대 때는 이제 뭐 탭이나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게 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어떤 헷갈리는 거를 용어를 항상 정리를 했었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저희 A4 용지 있잖아요.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면 A4 용지를 3장만 들고 갔어요. 이 3장이 이렇게 저희가 깜지하면 이렇게 해서 반을 접죠. 요 반을 접어서 요 한 페이지 요 반쪽에 제가 시험을 보고 틀렸던 내용인데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은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것만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자는 걸로 3페이지로 깜지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만 들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베이스로 하고, 당연히 영어 독해나 문법 문제도 나오지만 무역이란 요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하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 3과목은 뭐예요? 요거는 정말 무역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적인 모든 내용들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급은 40점 미만이면은 꽈락이에요. 그쵸? 저희가 1과목에서 2과목에 75점, 뭐 한 9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무역 실무에서 40점이 나왔다. 40점 밑으로 나왔어요. 끝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각 과목당 16문제씩 맞추면 좋으나,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공부를 하셨다면은 저는 솔직히 요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급과 1급은 정말 크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좀 저는 병행해서 시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자격증 하면 이렇게 카드가 와요. 요게 여러분들 이쁘고 잘생긴 사진이 있고, 요게 이제 급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내가 시험을 봤었던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압박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 모르는 내용이고 이거 다 중요한 것 같아. 난 이거 다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험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셨죠? 근데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게시판에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시험을 봤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의 난이도가 매주마다 달라요. 회차마다 달라요. 저도 시험을 보러 계속 가끔씩 갔다 오고 할 때 어느 날은 정말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 쫘르륵 나오고, 어느 날은 생소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난이도가 계속해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더 크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초적인 내용에 명확하게만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코텀즈 문제 꼭 맞자, UCP 600은 꼭 맞자,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기초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100점 맞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출제 기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교재에도 있고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여기에 별표 내용을 해놨죠. 근데 지금은 지웠어요. 이런 게 무색합니다. 왜? 정말 골고루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9에서도 보시다면 상사중재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죠? 갑자기 항공운송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적합보험 약관만 줄기차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1번부터 5번에 대한 주제는 골고루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6, 7, 8, 9죠. 요 내용은 각 범위에 대해서 비율이 있다면 10% 정도 차지해요. 10%라고 저는 솔직히 10%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 3개월의 계획을 잡고 천천히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시면 좋죠. 무조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요것도 아직 잘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10%의 문제 때문에 90%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우리는 맞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요거를 다 공부하지 말란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거는 기출문제에 적어도 나온 내용만이라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무역의 기본 흐름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게 사실은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무역은 성립, 이행, 종료로 끝이 납니다. 바로 성립이행 종료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성립에는 뭐가 있었는지? 자, 무역의 종류가 있었죠. 무역의 종류는 뭐다? 간접무역도 있고 연계무역도 있고 OE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당연히 무역의 종류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간접무역과 연계무역은 무조건 아셔야죠. 특히 간접무역에는 중개무역 있죠. 그죠? 또 중개무역 있죠. 요거에 대한 차이점도 아셔야 되고, 중개무역은 가득액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연계무역은 뭐예요? 제가 앞글자 땄죠? 물고대 제가 있었어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거래계약의 과정이 있었죠. 그죠? 거래계약의 과정은 당사자 간 해외 시장 조사를 하죠. 거래처 선정을 하고 거래 제의를 하고, 거래 제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거래 제의한 사람에게 조회를 해보죠. 상품이나 카탈로그 주세요. 또 이제 본격적인 계약을 하기에 앞서 신용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게 거래계약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기본이론 책에 처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내용은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무역영어의 제1과목과 2과목에 있는 서신 형태로 나오죠. 기억나시죠? 저희가 문제를 봤을 때 서신 형태로 보기 엄청 나왔잖아요. Thank you for 이러면서 뭐 I'm sorry for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기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떤 7월 5일자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요 거래계약의 과정에 있는 요런 내용들을 반영한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러한 서신 형태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요것도 앞글자 땄어요. 낙상유 불로,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이 중에서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 불요식계약이죠. 실제 무역계약은 법적으로서 요식계약이 아닙니다. 정해진 툴이 없어요.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도 무역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도 자주 나오고, 세 번째, 청약과 승낙. 너무 중요하죠. 뭐 경상의 원칙, 승낙의 경상의 원칙도 있고요. 청약에는 조건부 청약에 대한 종류도 있고, 또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비엔나 협약에서 제14조와 제24조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제 뒤에 부록에도 좀 상세하게 있죠.